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3주간 펼쳐지는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참가자들은 매주 목요일 새벽 3시부터 한강병을 따라 행선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59기 3.2.3.1에게 수계교육이 일정 변경과 연기 끝에 오는 23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은 전례 없이 절반 이상 단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천태종이 방역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찰과 산하 어린이집의 박역에 나섰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의 숨겨진 비밀을 전하는 특별전을 온라인으로 선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동 반가사유상의 검진 과정을 소개하면서 보존과학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조계종 시인 스님들이 쓴 시들을 엮은 책 승려 시집 7집이 6년 만에 발간됐습니다. 만해 스님을 비롯해 성우 스님과 진관 스님 등 27명이 시로 풀어낸 법문 97편이 수록됐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제정한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이사장 유연 스님을 만났습니다. 환경상을 제정한 이유와 추천 대상,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3주간 펼쳐지는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에 참가자들의 연습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참가자들은 매주 목요일 새벽 한강변을 따라 행선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철로사 이자리한 봉은사 일주문 앞에 이른 새벽부터 3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행결사 자비순례의 성공적인 회양을 위해 수도권 참가자들이 행선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스님들은 가사장삼을 수하고 제가자들은 걷기에 편한 복장을 갖춰 새벽 3시부터 연습에 나섰습니다. 평일인데다 각자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부대중은 인적이 드물고 개인 일정을 방해하지 않는 새벽을 이용해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3주간 500km의 대장정에 나서기 위한 체력 단련이자 자비순례에 참여하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2차 순례는 또 많이 보완돼야 될 그런 부분들, 의제, 옷이라든지 행선 정진할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만나서 정진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결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자비순례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걸었지만 현재는 공원 출입 통제로 인해 강변길로 연습 코스를 변경했습니다. 특히 연습일이 매주 목요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악천후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날 역시 연습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레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날씨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내디뎌 봉은사로 돌아와 3시간의 연습을 끝마쳤습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과 전법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우리 사부대중이랑 같이 하니까 마음도 맑아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도 되고 그래서 아주 느낌이 맑고 청하고 좋습니다.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은 수행에 동참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이런 악조건이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느낌도 주기도 하고 또 재밌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이처럼 많은 사부대중의 원력과 두터운 신심을 바탕으로 조금씩 연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59기 3.2.3.1에게 수계교육이 일정 변경과 연기 끝에 오는 23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연간 승가교육과 수계살림을 순행하기 위해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은 전례 없이 절반 이상 단축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59기 3.2.3.1에게 수계교육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9월 5일 예정이던 59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을 잠정 연기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자 이달 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 교육을 중심으로 일정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23일 입교 접수와 갈말을 시작으로 이튿날 고불식에 이어 스비와 예불, 3위 3인 이유리, 초발심 자격문 등 교육 일정을 진행하고 26일 5급 승가고시와 3위 3인에게 수계식, 철야 정진을 거쳐 27일 보살계 수계식으로 회항할 예정입니다. 1991년 해인사에서 3위 3인에게 교육과 수계 단일 계단을 시행한 이래 처음 일정을 연기한 데 이어 유례 없이 짧은 기간으로 진행되는 수계 교육 일정입니다. 교육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계 교육을 한 차례 연기했고 연간 교육과 수계 일정의 혼돈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필수 교육을 중심으로 11박 12일이던 수계 교육 일정을 4박 5일로 대폭 줄여 핵심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 교육과 수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 고심 끝에 교육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일정이 단축되었으나 그 교육 과정이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필수 교육 내용이 전혀 누락되거나 결여되지 않도록 또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교육기간 내에 행자 간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배정해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59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에는 소년 출가자 4명, 은퇴 출가자 10명 등 남행자 49명, 여행자 19명, 총 68명이 입교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불교계가 오늘 16일까지 전국 사찰의 법회와 행사 중단을 발표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천태종이 방역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찰과 산하 어린이집의 방역에 나섰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 서울 도심포교의 중심 도량인 관문사. 대불보전을 비롯해 옥불보전과 종무소, 식당 등 사찰 전체의 방역이 한창입니다. 방역복에 고글을 착용하고 신도들이 앉는 의자와 손이 닿는 난간, 불전함과 사회자의 마이크까지 소독약으로 꼼꼼히 닦아내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가 금지되면서 대중공양은 하지 않지만 스님들과 상근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도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앞전에 사람이 확진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0.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좀 닦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태종 나눔이 하나되기가 방역업체인 나모세이프존과 후원 협약을 맺고 관문사를 비롯해 서울 지역 6개 사찰과 산하 보육시설의 방역에 나섰습니다. 공식적인 법회와 행사는 모두 취소됐지만 간간히 사찰을 찾아 참배하는 신도들이 있어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초기부터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정기법회와 각종 행사에 앞서 경내를 방역해온 관문사지만 거리두기와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진행되었던 것부터 그 시점에서부터 저희 사찰 나름대로 그 주기적으로 이제 방역을 하고 있고 법회나 이제 각종 그 큰 행사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제일 때 불공을 하고 있을 때 그 전이나 후에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이날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의 어린이집도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 공간과 장난감, 화장실과 조리실까지 닦고 뿌리며 하루빨리 모두가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가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불교계가 코로나19에 정부 대응에 협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생활 방역을 많이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천태종단 사찰들도 그런 기조 속에서 생활 방역을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눔의 하나되기도 함께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더 하려고. 나누며 하나대교와 나모세이프존은 이날 방역과 함께 살균 소독수와 손 소독제 등 생활 방역용품도 전달하고 추석 이전 서울 사찰과 산하 보육시설의 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아름다움인 방가사유상과 고려시대 향로 등은 단순한 성보를 넘어
보존과학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의 숨겨진 비밀을 전하는 특별전을 온라인으로 선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3D 기법을 활용한 고려시대 칠보무늬 향로가 고운 자태를 뽐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손에 잡힐 듯한 입체감을 지닌 채 보는 재미를 더하고 첨단 기술이 투영된 문화재의 속살과 이미지를 섬세하게 구현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온라인 특별전. 전시는 코로나 여파 속 휴관에 돌입한 박물관의 또 다른 시도로 오프라인 전시 준비를 모두 마친 가운데 관련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하며 이뤄졌습니다. 특히 불상과 향로 등 교과서에 실린 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이는 빛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어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빛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춰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구성하도록 놨고 특별전 영상은 박물관의 역할과 불교 성보의 가치 등을 상세히 전하며 보존과학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금동반가 사유상의 검진 과정을 소개하는데 국보가 안치된 수장고부터 유관 상태와 실측값, 3D 스캔, X선 형광 분석기 등 다양한 연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CT 촬영을 마친 성보를 두고 금속과 석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유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좀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이제 보수 수리했던 흔적도 있고 내부 구조를 보면서 뼈대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는 어떤 진단도 또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고려 칠보무늬 향로와 청자를 비롯해 삼국시대 금귀걸이와 조선시대 연적 등 첨단 과학으로 풀어낸 문화재 내부가 색다른 인식을 선사합니다. 온라인 전시는 총 8개 영상으로 구성된 가운데 박물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쉽게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유물들을 중심에 둬서 친숙하게 보면서 관람객층을 초중고 학생으로 잡았습니다. 단순한 겉모습을 넘어 눈으로 볼 수 없는 문화재의 비밀을 공개한 국립중앙박물관. 빛의 과학 특별전은 박물관 휴관이 종료되는 대로 오프라인에서 정식 개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소속의 시인 스님들이 쓴 시를 엮은 책 승려 시집 7집이 6년 만에 발간됐습니다. 만해 스님을 비롯해 성우 스님, 진관 스님 등 시인 27명의 시 97편이 수록됐는데요. 스님들이 시로 풀어낸 법문,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푸름에 눈을 감싸 무더위를 잊었네. 바람도 여기에 와서 멈추고 있는 오후. 진관 스님의 시 유마사 가는 길 중 일부입니다. 유마사로 향하는 숲길에 기분 좋은 여름바람이 더위를 식혀주는 상황을 감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발간위원장 진관 스님을 비롯해 27명의 작고, 활동 시인 스님들의 시를 모아 엮은 승려 시집 제7집이 지난달 발간됐습니다. 2014년 6집 발간 이후 6년 만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불교 문화, 시문학을 발전시키려면은 이런 자료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승려 시집 처음에 발간한 스님들의 정신을 이어 이제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만해 스님을 비롯한 작고 스님 7명의 시 18편과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비롯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님 20명의 시 79편을 합해 총 97편의 시가 실렸습니다. 시들은 그리움 등 스님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연을 묘사하고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내용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시집들을 내가지고 승려 시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동정도 보여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불교 문학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스님은 70년대에 활발했던 시인 스님들의 참여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 발간이 쉽지 않았다면서 발간에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계속 시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집을 만드는데 8집 때는 이제 여기 그림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거 좀 넣어가지고 호화스럽게 좀 하자. 출판사를 선정했는데 그 인쇄소에서 자기네들이 보시는 덕으로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또 이 청이 들어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안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교정 보면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죠. 법문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스님들의 아름다운 시가 알차게 수록된 승려시집 7집을 통해 언택트 신행 시대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수경 스님을 비롯해 종교인들이 모든 생명의 존엄과 안락한 행복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임했던 새만금 삼보일배와 4대강 사업 반대 오체투지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제정한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이사장 유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는 지난 2015년에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과 함께가 어떤 단체인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에 창립한 얼마 되지 않은 단체이지만 네팔, 미얀마 국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고요. 먼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을 돕는 그런 구호단체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젊은 승가 단체인 YGW 스님들과 결연을 맺어서 전역 25개의 학교 중에 15개의 학교, 기숙사, 도서관, 정수기, 또 교육사업, 또 아픈 아이들을 지금까지 돌봐주고 있고요. 네팔은 지진이 났을 때 저희들은 진원지인 고르카, 랑탕, 그리고 티벳 난민 학교를 도왔습니다. 국내는 군산, 산돌 발달 장애인 학교와 그리고 체험 학습을 못한 청소년들, 그리고 생리대 지원, 이주민 노동자와 숙소, 악기 지원을 했죠. 환경 쪽으로는 청소년 갯벌 체험 학습과 4대강 걷기, 또 올 봄에 코로나가 심할 때는 중국과 미얀마, 또 대구 지역, 경주 동국대 병원에 마스크와 의료기구와 또 그리고 식료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에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서요. 비대면적으로 어려운 빈곤 마을인 흘레고와 따바오 센터에 식료품과 쌀을 2차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로힝가족에게도 구호품을 보내려고 미얀마에 있는 시민단체와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는 모든 활동가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무보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모든 그 회원님들이 후원금 전액이 수혜자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로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크고 작은 그런 소소한 감동이 있는 일들이 많았죠. 굳이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어떤 비구니 성객 스님이 저희 단체에 1억 2천을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그 어머님께서 이 스님한테 작은 처소라도 하나 마련해서 짐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셨는데 이 스님이 어머님 팔순에 이거를 저희 단체에 기부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후원금을 그 미얀마의 수아라는 지역에 학교 2층을 지었습니다. 그 학교는 700명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소수민족 또 지역에 학교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고아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감동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감동적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상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특히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사업을 그 작고하신 법정 스님께서도 단군 이래로
이것은 국토 테러다, 생명 테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수경 스님과 4대 종교인들과 그리고 많은 그 활동가들 그리고 유모차까지 끌고 와서 국민들이 산길이나 또 차가 쌩쌩 다니는 그 아스팔트 가변들에서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의 대장정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위한 이런 교훈들이 우리는 기억되어야 하고 또 후학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래서 세상과 함께 환경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총 상금 금액이 2억 원인데요. 환경과 관련된 상 중에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추천 대상과 시상 내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천 대상은 제한이 없고요. 누구나 환경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시상 부문은 크게 대상, 환경 연구 및 그 활동 지원 기금으로 특별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공적이 크신 분께 5천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신 분께 또 3천만 원을 드리고 또 특별 대상금은 여러 분야의 어떤 뭐 공로상, 문화예술상, 또 영상, 환경교육, 또 청소년 그렇게 다양하게 실천 분야로 나눠지는데 뭐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면 이 상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심사 기준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하시는지요? 환경 활동은 현장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이 기본적으로 활동가가 어떤 도덕성, 또 공정성, 또 객관성 이런 참신성이 이제 적용은 되지만 환경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 현장성을 갖춘 그런 그 환경 운동가에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네,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에 그렇다면 응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모는 추천이나 그 지원서는 벌써 받고 있는데요. 네.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16일까지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출 서류는 추천서 또 공적 조서 등이 있습니다. 접수는 이메일이나 또 우편으로 받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보일배 오체투지 현장 환경 연구 및 활동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원 분야는 두 가지인데요. 환경 연구 분야와 환경 활동 분야입니다. 환경 연구의 경우는 현장에서 시의성 있게 또 필요한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또 하지만 연구 기금을 지원받기에 절차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사실 힘든 그런 활동가들에게 지원할 그런. 지금 우리 뉴스에 가장 떠들썩하게 이슈가 되는 문제죠. 코로나19.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사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인간의 이기심과 탄심에 의한 환경 파괴가 원인이 되고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도 많이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이 지구는 무생명들의 보금자리, 또 각기 각처에서 그들이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먹거리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동물 생산 공장이 너무 많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참혹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도축되고 함부로 살생되어서 일회성 용기 안에 음식이 되어 밤낮으로 이렇게 배달 음식 문화가 되어서 우리 앞에 네. 쉽게 오죠. 그래서 그런 그 대량 소비를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또 불편함을 참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 이런 역병들은 계속 올 것 같아요. 네. 네, 인간이 우리 지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제정을 계기로 이 같은 바람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